자, 내분비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몸 전체의 여러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분비물을 생성하는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 난소와 정소 등의 바로 이제 내분비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인간이 내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겨우 이제 15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미라 때문 아니야?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16세기에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자, 벌거벗은 세계사의 이제 암의 역사 편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을 하십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해야죠. 예, 당시 베살리우스가 최초의 인체 해부학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낸 후에 인류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 뼈와 생식기, 장기 등의 생김새와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갑상선이나 췌장 같은 곳의 기능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1855년 생리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가 장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리학적인 활동을 조절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내분비학의 개념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그러한 발견들이 이렇게 인간이 젊고 건강히 사는 거랑 관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젊음을 되찾고자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베르나르의 제자였던 브라운 세카르였습니다. 브라운 세카르는 하루 18시간을 연구에 매진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되자 기력이 떨어져 예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죠. 70세면 자, 그러자 브라운 세카르는 내분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이용하면은 노화를 조절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에 내분비와 관련된 특정 화학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하면은 기력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89년에 파리에서 일명 회춘 주사를 발표해서요. 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춘 주사 역사가 꽤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도 지금 뭐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있지 않나? 맞아요. 맞죠?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고환의 분비물인 정액에서 탄생하고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고환과 정액을 이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고환으로 동물 실험을 하던 브라운 세카르는 이제 고환의 기능을 되살린다면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고환과 정액을 활용해서 이제 회춘 주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사가 효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진짜 효능이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브라운 세카르는 주사를 맞은 뒤에 45kg나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 수 있다고도 하고 에? 소변 분사의 평균 길이도 25%나 늘어났다면서 자신이 이제 회춘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운데요. 당시에 이제 한 과학자는 왜 교수가 70이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지. 이제 비꼬았고요.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은 망령이나 노인의 일탈행위 힘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비과학적이긴 해요. 얼핏 맞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회춘하고 싶었던 대중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카르의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주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하고 싶었구나. 네. 문소희 씨, 이 세카르의 주사가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 주사를 맞고 경기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투수였던 퍼드 갤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8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주사의 회춘 효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퍼드 갤빈의 기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주사의 효능을 광고하기도 했어요.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뭐 얻어 걸린 게 좀 있네. 정액 주사 맞고서 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주사의 인기는 한순간에 이제 뚝 끊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죽어요.
네, 맞아요. 누가 죽어요. 본인이 네.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바로 회춘에 성공했다던 브라운 세카르가 5년 뒤인 76세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회춘 주사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회춘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카르의 연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춘 요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외과 의사 세르즈 보르노프가 고안한 회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에요 이번엔? 네, 이번엔 수술입니다. 더 무서운데? 자, 19세기 말 이집트 왕의 주치의였던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회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사람들? 4시? 네, 혜성 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집트에도 이제 왕의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거세한 황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도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황관한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뭔가 막 늙질 않는 건가? 오래 사는 건가?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황관들을 보니까 콧수염이 없을 뿐더러 이제 비만이고 병약했다고 해요. 아 어? 그래서 그래요? 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진짜? 그래서 한 예로 45세에 죽은 한 황관은 90세의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왜지? 이제 이처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황관들을 보면서 이제 보르노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네. 그럼 고안을 다 좀 붙여주는 더 거예요? 달아야 돼요? 뭐. 그래서 보르노프는 황관들은 고안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에 결핍이 생겨서 일찍부터 이제 노화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보르노프는 1910년에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한 후 이전에 떠올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1917년 염소의 고안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제 어린 숫 양의 고안을 늙은 숫 양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 어디다 이식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징그럽다. 와. 네, 사진은 이제 보르노프의 양 고환 수술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 때 당시에 저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한다는 게 수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환 이제 세포를 이식하니까 이제 늙은 숫 양의 털이 뭐 두꺼워지고 성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어?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 한마디로 그냥 회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까지 한 120번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환과 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 더 확신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고환 전문가가 됐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보르노프는 이제 인간에게도 실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르노프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춘 실험을 했을까요? 같은 방법 아닐까요? 고안 이식을. 근데 어린 고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떼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겠죠. 동물 거를 쓴다고요? 네, 동물 걸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남의 거 고안 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동물의 것을 인간한테 이식하면은 안 되지 그게 않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보르노프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이제 원숭이 고환을 사용해서 회춘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한테. 감히 단언컨대 원숭이는 강인한 신체와 질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고통받는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아,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지 회춘한다 해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보르노프는 어린 원숭이의 고환을 얇게 썰어서 환자의 고환에 꿰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와. 얇게 썰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것 정말. 같아요. 짜증난다 진짜. 아. 저 동물 학대다 완전. 진짜. 아, 자,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수술 중인 보르노프와 조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보르노프는 수술 효과로 이제 성욕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되거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뭐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 수명 연장 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수술 후에는 회춘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요? 진짜. 자, 과연 어땠을지 이제 실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아, 보겠습니다. 너무 같이. 끔찍하다. 네, 이 남자는 이제 73세로 병원에 있었던 노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노프의 수술을 받은 지 1년 후 지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젊어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 네, 어때요? 젊어진 것 같죠? 그냥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찢었어요. 다른 사진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비교군을 봐야지. 사진의 남성은 이제 74세라고 합니다. 오? 아니, 저건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수준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76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옛날 어떠 괴물 보입니까? 시절 같아요. 뭐야. 저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박 났겠는데? 네, 회춘 수술의 결과가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기야 사기. 와,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와, 진짜 궁금해지는데?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만큼 인기가 많냐면 이 1920년대 프랑스 합창 단원의 1년 이제 연봉이라 그러죠. 1년 연봉 정도의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받았네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보르노프 회춘 수술의 제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세상은 내 유해로 살아갈 것이다. 내 모피를 가진 여자 그리고 남자. 아 악당들. 원숭이가 하는 얘기죠? 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해. 원숭이가 말만 했으면 저렇게 딱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평은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모피는 물론 남성들의 회춘 수술까지 원숭이를 사용하는 행태를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자 보르노프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성 하나를 사서 이것을 만들었다는데요. 에이 그럼 뻔하지 뭐. 네. 너무 뻔한데요? 네, 원숭이를 키우는 공간을 만들었겠죠. 데르트. 네, 맞습니다. 보르노프는 이제 수술이 인기를 얻자 수술 재료인 이제 원숭이 고안 공급이 중요해져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으로 이어지는 그리말디에 이제 원숭이 우리를 만들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원숭이를 번식시키고 막 이렇게 했나 보다 저 아이. 아 인간 혐오 온다. 인간의 욕망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처럼 이제 1920년대 유럽에서 보르노프의 회춘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다른 방식의 회춘 수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스타이나우 회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회춘 수술이 미국 전역에 퍼지다. 젊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슈타이나흐 수술법. 효과는 여전히 토론 중. 일부 외과 의사의 보고에 따르면 노쇠함이 사라졌다고 함. 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오이겐 스타이나우는 이제 노화의 원인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의 결핍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이나우는 정자와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안의 역할을 성호르몬에게만 집중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타이나우는 정자의 배출을 막는다면 고안이 성호르몬을 더 활발하게 생성해서 회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이나우의 회춘 수술은 사실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아, 어떤 수술일까요? 정관 네. 수술. 네, 맞습니다. 예. 정원 수술은 그럼 지금도 하잖아. 그거 네. 피임 수술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때 지금은 잘못 이제 피임 수술로 하죠. 실수로 발견됐나 보다 이게 뭐 그래도. 네, 스타이나우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 후에 정관을 자른 다음에 이제 다른 양쪽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정관을 묶으면은 정자를 이동하는 길이 끊겨서 더 이상 정자가 이제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저런 정관 수술이 젊어지게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스타이나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수술이 정말로 이제 회춘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와.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섭외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본인 같은데.
네, 70살의 노인이 이제 스타인하우 회춘 수술을 받기 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술 2달 이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털이 좀 많이 자랐어. 맞아요. 예. 얼굴 주름도 없어졌어. 네. 맞네? 실제로 수술받은 사람 중에 61살의 남자가 자신의 상태를 증언하기도 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 기억력이 향상되고 이해 속도가 빨라졌다. 지금 40살이나 50살 된 남자처럼 살고 있으며 흥에 겨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마케팅 홍보팀장이야. 마케팅. 리뷰 체험단. 진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그쵸, 소리 하고 맞아. 있어. 자, 미국에서는 효능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미국에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타인하우 회춘 수술을 다룬 소설과 영화도 이제 쏟아져 나오고요. 스타인하우 됐다라는 이제 신조어가 새로운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아, 합니다. 스타인하우 수술 받았다. 네, 스타인하우 동사가 됐다. 생겼네. 당대 자산가들이나 의사, 과학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 수술을 받았고요.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시인인데 윌리엄 예이츠라는 분이 67세에 이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27세에 여인과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창조력이 돌아왔다 선언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야? 별명이 이제 회춘의 샘물을 마신 노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67세, 27세. 아니 효과가 있는 거야? 진짜 교수님 있는 건가요? 보르노프와 스타인하우의 회춘 수술 모두는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회춘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기대로 인해서 플라시보 효과로 이제 일시적인 그럴 수도 활력 있겠어.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은 진짜 확연히 달라 보였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저렇게 회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지. 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가짐. 하지만 이제 짧은 플라시보 효과 이후에 이제 초기의 환자들이 이제 연이어 죽게 되면서 수술은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사망을 했다고요? 네, 죽었습니다. 누구야? 수술 후에 이제 회춘했다고 선언한 윌리엄 예이츠도 수술 6년 뒤에 죽었죠.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두 수술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춘이라는 환상은 이제 돌팔이 의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시 불가능한 거였을까요? 회춘은? 자, 이처럼 젊어지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실패를 해서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